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SK하이닉스와 또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미래에셋증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근처까지 왔는데요. 더 들고 가야 할까요? 벌써요? 네,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주의 입장적으로 봤었을 때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 좀 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챙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SK하이닉스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고입니다. 네. 네, 이렇게 짧게 SK하이닉스는 고, 그리고 또 미래에셋증권은 지금은 또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연휴 끝나면 저희가 약간 좀 징크스가 좀 있었는데 시장이 좀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싶었더니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오늘의 가장 큰 또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들이 가져가 줬다라는 쪽에서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무지막지하게 오늘 또 샀네요. 외국인들이 현물이 9,500억 가까이 늘어났고 그래서 거의 1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쪽에서 코스닥까지 한 2,500억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외국인들의 의존하는 국내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당연히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특히 선물을 10,000개 이상 장중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변화 나오면서 중요한 저항권으로 바라봤던 2,650선이 거의 또 한 번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 고점 때 2,675까지는 이제 뭐 하루면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또 탄력 받아 가줄지 또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앞으로 또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도 저 PBR 관련된 종목들 탄력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여전히 강한 쪽은 반도체 그리고 또 바이오주가 그 뒤를 이어가면서 약간 일변도로 이어갔던 저 PBR 가치주 쪽에서 약간 성장주에 대한 보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점들도 오늘 특징적인 모습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첫 번째로는 김민수 대표님이 고를 외쳐주신 SK하이닉스에 이렇게 외국인도 수급을 보내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러우 전쟁의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재건 관련주 삼부토건도 랭크가 되어 있고요. 2천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이 나온 LS 에코에너지에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KB금융은 호실적에 이어서 주주 환원 기대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AI 관련주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리노스와 MDS테크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상보까지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NK맥스는 최대 주주 리스크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코리아 FT까지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수급 특징은 당연히 반도체가 시총 1, 2위들 다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금융주가 눈에 띄는데 장중에 탄력들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개별적인 흐름들 쪽에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눈에 띄고 뭐 AI 종목들 눈에 띄다 보니까 약간 개별주 성격의 종목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끄고 있는데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개별주 성격이 좀 강했다라는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눈길을 보내고 싶은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 FT입니다. 코리아 FT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어떤 전기차 관련된 쪽의 성장이 좀 주춤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의 빈틈을 자동차 메이커들은 하이브리드 쪽에서 채우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이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매출의 성장 기회가 높다라는 쪽에서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대표 주자 코리아 FT가 오늘 장중에 강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의 특징은 카본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캐니스터가 뭐냐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딱 멈췄을 때 거기서 중간에 들어가는 뭐 증기와 열 같은 경우를 응축해서 뽑아내는 쪽이라고 보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캐니스터 관련된 쪽에서 글로벌 강자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 글로벌 쪽에서는 점유율 4위다 보니까 이번에 이어가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쪽에서 또 필수적으로 쓰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변화가 시장에서 기대감을 많이 높이는 요인이고요. 그밖에 자동차 연료 개통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내외 외장 부품 이쪽도 친환경으로 쓰다 보니까 관련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폭스바겐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전기차 전용 멤브레인 쪽에 관련된 ID 버즈 같은 경우도 외장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하이브리드 관련된 쪽에 대한 시선도 같이 맞아지는 관점과 실적이 괜찮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증가한 모습들이죠. 근데 영업이익 300억대인데 시총은 아직 1,400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가 뚜렷한 모습 쪽에서 또 요즘 얘기 나오는 저PBR, 저평가, 뭐 가치주 이런 쪽으로도 성장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어제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마감과 함께 나왔던 고가대를 강하게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매물이 좀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시도는 들어올 수는 있겠다라는 쪽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여전히 추세는 나쁘지 않은데 눌림목 대응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코리아 FT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관은 어떤 종목에 시선을 보내줬는지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엔비디아발 훈풍에 이어서 기관까지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AI D램을 출시 예고하기도 했죠. 또 페노션은 하림의 또 HMM 인수 결렬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 한국전력과 기업은행 역시 기관의 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많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과 또한 STI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칩스앤미디어에 이렇게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외국인에 이어서 코리아 FT 자동차 부품주 기관까지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하이비전 시스템도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기관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과 함께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쪽 계속 강점을 갖고 매매를 하고 있네요. 그런 쪽과 함께 코스피 쪽에서는 특이한 게 국영기업 관련된 한전, 기업은행 관련된 저PBR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좀 더 특이한 모습들이고 역시나 중심은 반도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눈길이 가는 기관의 시선주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반도체로 시작했으니까 반도체를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칩스미디어가 눈에 띕니다. 이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IP, 그러니까 설계에 자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들어봤던 ARM 관련된 쪽에서 뭔가 연결고리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특히 회사 이름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칩스앤미디어다 보니까 미디어 관련된 칩을 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비디오 IP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이쪽 같은 경우도 요즘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또 뜨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쪽의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신규 라이선스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자율주행 프로젝트 쪽에서 늘어나는 모습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르네사스 같은 쪽에서 협업해서 들어가는 어떤 변화들이 앞으로 매출의 확대 기회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SR이라고 하는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IP가 있는데 이쪽이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끌어올리고 게다가 또 딥러닝을 통해서 AI와 함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상도를 높인다라는 쪽들이 최근 들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이쪽에 대한 매출 기회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키워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성과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도 코스닥에서 칩스앤미디어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리아 FT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중에서 오늘 눈길이 더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감은 또 반도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이 회사에 대한 변화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 역시 반도체 칩스앤미디어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고점하고 저항대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 매물 소화하게 되면은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직전 고점대 넘어가는 약 한 4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성장의 무게를 두는 흐름들과 함께 이제 또 분기 실적들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와 함께 손절가는 26,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는 기관의 시선주 칩스미디어 선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